아침 7시에 지하철 승강장. 문이 닫히기 직전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밀어내며 열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고개는 숙여지고 시선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됩니다. 대화는 없고 표정은 비슷합니다. 이 풍경은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수년 전에도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남성들에게 이 장면은 일상이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경로를 따라 성장해왔습니다. 공부를 하면 기회가 열린다고 배웠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 버티면 결혼도 집도 가능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 공식은 오랫동안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사회 역시 그 길을 정상적인 삶의 경로로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늦을 뿐 결국은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취업도 결혼도 안정된 생활도 언젠가는 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취업에 실패한 친구들이 늘어났습니다. 비슷한 스펙을 쌓았는데도 결과는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합격했고 누군가는 반복해서 탈락했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할 명확한 기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준비했습니다. 토익 점수를 올렸고 자격증을 추가했으며 인턴 경험을 쌓았습니다. 주말은 물론이고 밤까지 반납하며 이력서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노력의 총량이 늘어날수록 결과가 비례해서 따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십 곳에 지원해 한두 곳에서 연락이 오는 현실. 그마저도 계약직이거나 낮은 임금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취업이 늦어지자 삶의 계획은 하나씩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미루는 선택이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거 문제가 먼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가격은 이미 개인의 노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었고 월세는 독립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출발선에 서기조차 어려운 현실. 이쯤 되자 질문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은 정말 개인의 능력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개인에게 지우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선택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 버티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사회에서는 삶의 조건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취업과 결혼이 지금처럼 무거운 짐으로 작동하지 않는 곳은 없을까? 그들이 바라본 선택지 중 하나가 일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본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국 사회 안에서 버텨보았고 시도해보았으며 한계에 부딪힌 뒤의 선택이었습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낯설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무엇보다 언어와 제도를 제외하면 삶의 기본 구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조선일보 2025년 12월 18일자 보도는 이 흐름을 개인의 사례가 아닌 통계로 보여줍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발표한 외국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2020년 약 6만 9천 명에서 2024년 약 7만 5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년 동안 약 8% 증가한 수치입니다. 눈에 띄게 폭증한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줄어들지 않았고 팬데믹과 국제이동 제한이라는 변수를 지나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성을 말해줍니다. 일부가 아니라 일정한 규모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일본으로 향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쉬운 답은 임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남성들의 이야기는 예상과 다릅니다. 급여 수준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근무 문화의 차이는 거의 모든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퇴근 이후에 업무 연락이 거의 없다는 점, 휴일에는 휴일답게 쉴 수 있다는 점, 야근이 성실함의 상징이 아니라 관리의 실패로 인식된다는 점. 이 차이는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삶 전체의 감각을 바꿉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긴 대기 시간과 즉각적인 응답 요구, 상사의 메시지에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습관. 이런 긴장 상태가 일본에서는 비교적 적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업무와 사생활 사이에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감각. 일이 끝나면 하루가 끝난다는 경험. 이 단순한 차이가 사람들의 표정을 바꾸었다는 증언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의 직장 문화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느리고
보고 체계가 보수적이라는 불만도 존재합니다. 연공 서열이 여전히 작동하는 조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개인의 시간을 전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은 단기 체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만 일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체류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일 저녁에 약속을 잡을 수 있고 주말에 개인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장기적인 일정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 이런 요소들은 취업 조건표에는 적히지 않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일본은 그렇게 단순한 취업지가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과 일본에서의 삶을 나란히 놓고 생각하게 만드는 기준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선택의 문제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자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삶의 다음 단계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체류와 장기 정착의 경계에서 많은 이들이 결혼이라는 선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은 오랫동안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 조건의 문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주거, 소득, 직장 안정성, 가족 부양 능력까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요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 부담은 특히 남성에게 더 크게 작용해왔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집을 마련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박이 자연스럽게 전제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경험한 결혼의 조건은 조금 달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본 역시 결혼이 쉬운 사회는 아닙니다. 경제적 불안과 인구 감소, 비혼 증가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개인의 전적인 책임으로만 환원하지 않는 분위기는 분명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국가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2024년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은 1176쌍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이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배경으로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합니다. 첫째는 결혼에 대한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결혼이 곧 주거 안정과 경제적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가 자연스럽고 경제적 역할 분담이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인식됩니다. 둘째는 문화적 마찰이 비교적 적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생활 습관과 사회 규범에서 완전히 다른 사회는 아닙니다. 언어 장벽을 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 리듬은 적응 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셋째는 만남의 방식 변화입니다. 외국어 교류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남성들은 일본 사회에서 비교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군복무를 통해 형성된 조직 경험과 규칙 준수 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K-드라마와 K-팝으로 형성된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함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을 낭만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제 결혼에는 언어와 문화, 가족관계에서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본 사회 역시 외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정착 과정에서 행정 절차와 사회적 거리감을 경험했다는 증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을 찾아 이동한 것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조건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과도한 압박과 불확실성에 비해 일본에서의 삶은 예측 가능하다고 느꼈다는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결혼 역시 그런 맥락에서 다시 선택 가능한 문제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감정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가 개인의 선택지를 어떻게 확장하거나 제한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결혼하고 정착한 한국 남성들의 이야기는 성공담이기보다 비교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어디가 더 낫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어디에서 더 버틸 수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다시 한국 사회로 돌아옵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국경을 넘는 선택이 더 현실적으로 보였을까? 그리고 이 선택은 앞으로도 계속될까요?